화학 분석 기능사 2025년 제2회 기출 해설입니다. 1번부터 61번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동소체는 같은 원소로만 이루어졌으나 원자가 이어진 모양이 달라 성질이 다른 물질입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와 활성탄은 모두 탄소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모양이 달라 굵기와 전기 전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원유는 탄소와 수소가 섞인 수백 가지 화합물의 혼합물입니다. 탄소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동소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산소에도 동소체가 있습니다. 산소 기체와 오존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기체의 양이 그대로라면 압력 곱하기 부피를 절대온도로 나눈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묶은 식입니다. 섭씨 20도는 293 켈빈입니다. 표준 상태는 1기압 273 켈빈입니다. 온도는 반드시 절대온도로 바꿔야 합니다. 0.5에 10을 곱하고 273을 곱한 뒤 293으로 나눕니다. 분자가 1365이므로 약 4.65리터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수산화나트륨 80g을 분자량 40으로 나누면 붕올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수산화 이온을 하나만 내놓는 일가 염기입니다. 그래서 몰수와 당량수가 같습니다. 두 당량이 1리터에 들어있으므로 이 노르말입니다. 만약 수산화칼슘이었다면 이가 염기라 몰수에 1을 곱해야 합니다. 가수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1차 표준물질은 저울로 달기만 하면 곧바로 정확한 농도를 얻을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분자량이 커야 좋습니다. 작아야 한다고 한 곳이 틀렸습니다. 분자량이 크면 같은 당량을 맞추는데 더 많이 달게 됩니다. 저울의 오차가 100mg이든 1g이든 같다면 많이 달수록 그 오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집니다. 조성이 순수하고 일정해야 하고 말리는 동안 변하지 않아야 하며 습기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원자는 보통의 화학 반응으로는 더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게니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원소는 알게니가 아니라 종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산소라는 원소, 산소 원자 하나. 이렇게 쓰임이 다릅니다. 화합물은 여러 원소가 결합한 것이라 화학 반응으로 더 쪼개집니다. 기본 단위가 될 수 없습니다. 원자핵은 원자 아래 든 부분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단위로 세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핵의 전하량이 반지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려면 다른 조건은 고정해야 합니다. 곧 전자수가 같은 것들끼리 변주어야 합니다. 황화이온과 염화이온과 칼륨이온과 칼슘이온은 모두 전자가 18개입니다. 등전자 이온입니다. 양성자는 16, 17, 19 스물론입니다. 양성자가 많을수록 전자를 3개 당겨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2번은 같은 족 원소라 껍질수가 달라지고 4번은 전자수도 껍질수도 제각각입니다. 견주는데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한오젠 원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이 늘어 원자가 커집니다. 가장 바깥 전자가 핵에서 멀어지면 붙드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반지름은 커지고 분자가 무거워져 분산력이 세지므로 녹는 점과 끓는 점도 올라갑니다. 전자를 내놓기 쉬워지니 금속성도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작아지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뿐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는 모두 선주기입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란히 있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가 늘어 전자를 3개 붙듭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왼쪽에 있는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습니다. 나트륨은 최외각 전자가 하나뿐이라 그것만 내놓으면 비활성 기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내놓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유기화합물은 분자끼리 약한 힘으로 모여있는 분자 결정입니다. 분자 안의 공유결합은 세지만 분자와 분자 사이는 약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습니다. 매우 덥다고 한나반이 틀렸습니다. 염화나트륨 같은 이온 결점은 800도가 넘어야 녹습니다. 설탕은 180도쯤에 녹아 눌어붙습니다. 유기용매에 잘 녹고 태우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며
구성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중심의 질소인 황이 조금 섞인다는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극성 결합이 있어도 모양이 대칭이면 치우침이 서로 상쇄되어 분자 전체는 비극성이 됩니다. 몰은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둘이 썩 굽은 모양입니다. 치우침이 산소 쪽으로 몰려 극성입니다. 수소와 산소 분자는 같은 원자끼리라 애초에 치우침이 없습니다. 메테인은 점섬면체라 이 방향의 치우침이 완전히 상쇄됩니다. 결합은 극성이지만 분자는 비극성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구조이성 질체는 분자식은 같은데 원자가 이어진 모양이 달라 성질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먼저 탄소 5이 곱게 이어진 노르말 펜테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넷을 곱게 있고 격가지를 하나 붙인 아이소펜테인입니다. 마지막은 탄소 셋의 가지 둘을 붙인 네오펜테인입니다. 모두 3가지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마그네슘의 비중은 1.74입니다. 실제로 쓰이는 금속 가운데 가장 가벼운 축입니다. 철은 7.9, 구리는 8.9, 금은 19.3입니다. 금은 마그네슘보다 10배 넘게 무겁습니다. 비중 모를 기준으로 그보다 가벼우면 병근속입니다.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대표적입니다. 가볍고 튼튼해서 항공기와 자동차 부품에 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정전기적 힘에 의한 결합이라는 말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끌어당기는 이온 결합을 가리킵니다. 염화나트륨과 브로민화칼슘과 브로민화칼륨은 모두 금속과 비금속의 짝이라 이온 결합입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 곧 비금속끼리라 전자쌍을 나누어 가지는 공유결합입니다. 보기에 금속 원소가 들어있는지부터 보면 곱갈립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수소를 플러스 1, 산소를 마이너스 2로 놓고 전체 합이 0이 되게 염소를 맞춥니다. 아염소산은 산소가 둘이므로 1 더하기 x 빼기 4다 0입니다. x는 플러스 3입니다. 차염소산은 플러스 1, 염소산은 플러스 5, 과염소산은 플러스 7입니다. 산소가 하나 될 때마다 산화수가 둘씩 구릅니다. 이에 산모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약산은 아주 조금만 갈라지므로 전리상수가 농도 곱하기 전리도의 제곱과 같다고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전리도에 대해 풀면 전리상수를 농도로 나눈 값의 제곱근이 됩니다.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을 0.1로 나누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입니다.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값의 제곱근은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그런데 출제에서는 제곱근을 취하지 않은 듯한 값인 3번을 정답으로 냈습니다. 시험에서는 3번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이온화도가 5% 이하라는 것은 조금밖에 갈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곧 약산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탄산은 약산이라 물에 녹아도 대부분 분자 그대로 있습니다. 게다가 쉽게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갑니다. 질산과 황산과 염산은 3대 강산입니다. 물에서 거의 완전히 갈라집니다. 탄산음료가 톡 쏘지만 산성 자체는 약합니다. 이것이 약산이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용해도 곱은 몰농도로 계산합니다. 그램으로 준 용해도를 화학식량으로 나눠 몰농도로 바꿔야 합니다. 염화은의 화학식량은 은 108과 염소 35.5를 더한 143.5입니다. 0.028 143.5로 나누면 약 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은 이온과 염화 이온이 하나씩 나오므로 그 값을 제곱합니다. 약 3,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수산화고리는 그대로 두면 물이 빠지면서 산화고리로 바뀝니다. 처음에 푸른 앙금이 검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산화고리가 검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하면 훨씬 빨리 검어집니다. 그래서 수산화고리는 만든 뒤 바로 봐야 합니다. 수산화철삼은 처음부터 적발색이고 수산화납과 수산화카드뮴은 흰색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용해도 곱은 그 용액이 담아둘 수 있는 이온 농도 곱의 최대치입니다. 포화 상태의 값입니다. 이온 곱은 지금 실제로 들어있는 이온 농도를 곱한 값입니다. 이 둘을 견줍니다.
이온곱이 용해도곱보다 크면 담을 수 있는 양을 넘긴 것이라 남는 만큼이 침전으로 가라앉습니다. 같으면 딱 보아라 더 녹지도 가라앉지도 않고 작으면 아직 여유가 있어 침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바이메틸 근육심은 이켈이가 이온과 붙어 선면한 붉은 침전을 만듭니다. 제사족에선 이켈을 최종 확인하는 씨앗입니다. 미켈 하나에 씨앗 두 분자가 붙어 평면고리를 이룹니다. 물에 녹지 않아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암모니아수로 약한 염기성을 만든 뒤 넣어야 잘 가라앉습니다. 바이메틸 근육심의 붉은 침전은 이켈, 이 한 작으로 외워두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납이온에 황산을 넣으면 황산납이 되어 가라앉습니다. 화살표 오른쪽에 그것입니다. 황산납은 흰색 침전입니다. 황산바륨과 황산칼슘도 흰색입니다. 잘 안 녹는 황산염은 대개 흰색으로 외워두면 됩니다. 같은 납이라도 황화수소를 넣으면 검은 황화납이 됩니다. 무엇을 넣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제오족은 바륨과 칼슘과 스트론튬입니다. 알칼리 토금속이라 탄산염이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탄산암모늄을 넣으면 탄산바륨과 탄산칼슘이 되어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제오족 분족 씨앗입니다. 반면 탄산나트륨과 탄산칼륨은 물의 자이로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육족으로 갈립니다. 황화암모늄은 제사족, 산성에서 황화수소는 제2족, 염산은 제1족의 분족 씨앗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황화물 침전은 대부분 검은색입니다. 황화납과 황화음과 황화고리가 모두 검습니다. 예외가 황화아연입니다. 흰색이라 제사족에서 아연을 확인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황화카드뮴은 노란색 황화망가니즈는 살구빛입니다. 이 셋만 예외로 외우면 나머지는 검은색입니다.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색으로만 보면 검지 않은 것은 황화아연입니다. 황화고리는 검습니다. 그런데 출제에서는 3번을 정답으로 냈습니다. 시험에서는 3번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심전 적점은 표준용액을 떨어뜨려 앙금을 만들고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지점을 끝점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질산은은 염화 이온이나 브롬이나 이온과 만나 자유롭지 않은 앙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침전 적정의 대표 씨앗입니다. 침전 적정법의 세 가지 대표 방법인 모어법과 파얀스법과 포라르트법이 모두 은했습니다. 그래서 음법 적정이라 부릅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중화 적정에, 옥살산 나트륨과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산화 환원 적정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몰롱도는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마침 문제가 1000ml, 곧 1리터를 기준으로 주었습니다. 27g을 분자량 58.5로 나누면 약 900.4몰입니다. 부피가 1리터이므로 그 값이 곧 몰롱도입니다. 약 1080.5몰입니다. 바닷물은 대략 0.5몰 소금물이라고 기억해두면 머리막이 좋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빛의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전이에 드는 에너지가 작을수록 더 긴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시그마에서 시그마별로 가는 것이 가장 크고 n에서 시그마별, 파이에서 파이별, n에서 파이별 순으로 작아집니다. n에서 파이별로 가는 전이가 가장 작은 에너지로 일원암으로 가장 긴 파장을 흡수합니다. 280나노미터 이산이 그것입니다. n은 결합에 쓰이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묶여있지 않아 들어 올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굴절률은 빛의 파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굴절계의 경계선에 무지갯띠가 저 어디가 경계인지 흐려집니다. 아미치 프리즘은 굴절률의 다른 유리를 겹쳐 만든 것으로 흩어진 색을 도로 모아 경계선을 또렷한 흑백으로 만들어줍니다. 손잡이를 돌려 맞추면 무지개가 사라지고 또렷한 경계선이 나타납니다. 그때 눈금을 읽습니다. 확대경은 눈금을 크게 보고 임계광선 조절기는 경계선을 눈금에 맞추며 조사형 프리즘은 빛을 시료에 넣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정지상이 고체이고 그 표면에 달라붙은 상태와 이동상 사이의 편형으로 나뉘는 것이 흡착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정지상의 액체면 표면에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녹아드는 분배입니다. 지문의 흡착이라는 말이 갈라줍니다.
실리카젤과 알루미나가 대표적인 고체 흡착제입니다. 표면에 극성 자리가 많아 극성 물질을 잘 붙듭니다.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는 항체처럼 특정 잡끼리 결합하는 성질을 이온 교환은 전하를 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이동거는 물질의 간거리를 용매가 간거리로 나눈 값입니다. 알프값이라고도 합니다. 값이 0에 가까우면 출발점에 그대로 붙어 있어 다른 성분과 갈리지 않습니다. 1에 가까우면 용매와 함께 끝까지 달려나가 역시 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운데 원자리인 0.4에서 0.8 사이가 분리도가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전기전도도법은 용액이 전기를 얼마나 잘 통하는지만 잽니다. 이온이 전하를 나를 뿐 전극에서 산화되거나 환원되지 않습니다. 전극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 전자가 오가는 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이 없는 분석법이라 합니다. 실제로는 교류를 걸어잽니다. 직류를 걸면 전기분해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이차 접전과 전기분해와 전압전류법은 모두 전극에서 산화환원이 일어납니다. 전자가 오갑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1000분의 3에서 100분의 1mm짜리 얇은 막은 유리전극의 유리막입니다. 문제가 그 특징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막 안쪽에는 산성도가 일정한 용액이 들어있고 바깥쪽이 재료는 시료입니다. 양쪽 수소 이온 농도가 다르면 그만큼 전이차가 생깁니다. 그 값을 산성도로 환산해 보여줍니다. 수소 전극과 피나이드론 전극과 카놈의 전극은 모두 얇은 막을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네른스트 시계에는 그 반응에서 주고받은 전자의 수입니다. 산화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와 같은 값입니다. 구리이가 이온이 전자 둘을 받아 구리가 되면 N은 2입니다.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0으로 둘 바뀐 것과 같습니다. N이 분모에 있으므로 N이 클수록 농도가 전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집니다. 표준 전이차는 이 0이라는 기호로 농도는 C로 이미 식 안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N은 그 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철삼가가 철이가로 환원될 때 전자를 하나만 받습니다. 그러니 N이 1입니다. 생긴 몰수는 흘려보낸 전하량을 N 곱하기 패러데이 상수로 나눈 값입니다. 48.246을 96,500으로 나누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제곱몰입니다. 용액이 1리터이므로 그 값이 곧 몰농도입니다. 0.0005몰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전지 전위는 환원이 일어나는 쪽에 표준 환원 전위에서 산화가 일어나는 쪽에 표준 환원 전위를 뺀 값입니다. 반응식을 보면은 이온이 은으로 환원되고 카드뮴이 카드뮴 이온으로 산화됩니다. 0.799에서 마이너스 0.402를 빼면 1.202V입니다. 빼기 마이너스는 더하기입니다. 은이 둘이라고 해서 전위에 2를 곱하면 안 됩니다. 전위는 양에 상관없는 색이 성질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pH가 10이므로 pOH는 14에서 10을 뺀 사이입니다. 수산화 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완전히 갈라지므로 나트륨 이온도 같은 농도입니다. 용액이 1리터이므로 나트륨 이온은 10의 마이너스 4 제곱몰입니다. 여기에 아보가드로 수 6 곱하기 10의 23제곱을 곱하면 6 곱하기 10의 19 제곱개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강염기라 거의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러니 몰 농도가 곧 수산화 이온 농도입니다. 0.01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므로 pOH는 2입니다. 14에서 1을 빼면 pPH는 12입니다. 염기 문제는 pOH를 먼저 구하고 14에서 빼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pH 미터는 25, 도를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화학에서 표준 상태로 삼는 온도입니다. 전극이 되는 전압을 산성도로 바꾸는 계수 0.0591V가 바로 25도에서의 값입니다. 온도가 다르면 이 값이 달라집니다. 실제 시료가 25도가 아니면 자동 온도 보정 기능을 켰거나 온도 보상 전극을 함께 담급니다. 보정용 표준 완충액의 산성도도 온도마다 조금씩 달라 표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전압을 바꾸며 전류를 재면 계단 모양 곡선이 나옵니다.
이것을 폴라로그램이라 합니다. 계단의 높이인 확산 전류가 농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정량 분석했습니다. 계단 한가운데의 전압인 반파전위는 물질마다 정해져 있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정성했습니다. 잔여 전류는 실효가 없어도 흐르는 바탕 전류 앞에 주어야 하고 한계 전류는 계단 꼭대기의 값입니다. 확산 전류는 그 둘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기록지는 일정한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봉우리까지의 길이를 기록지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됩니다. 20cm를 분당 5cm로 나누면 4분입니다. 머무른 부피는 그 시간 동안 흘러간 운반기체의 부피입니다. 유속의 시간을 곱합니다. 분당 40ml에 4분을 곱하면 160ml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오스트발트 점도계는 같은 관을 쓰므로 점도가 밀도 곱하기 흘러내린 시간에 비례합니다. 물을 기준으로 산화액체의 밀도와 시간을 곱한 값을 물의 밀도와 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눕니다. 0.97에 18.6을 곱하면 18.04이고 1에 20을 곱하면 20입니다. 나누면 0.901cm프아제입니다. 물의 점도가 1이므로 그대로 답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적정은 시료를 정확히 달고 표준용액을 정확한 부피로 만들어 담고 뷰렛으로 떨어뜨리며 합니다. 분석 천칭으로 달고 뷰렛으로 떨어뜨리며 메스 플라스크로 표준용액을 만듭니다. 셋 다 씁니다. 그런데 데시케이터는 시료를 습기해서 지키며 말려두는 그릇입니다. 적정하는 자리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적정하는 동안 손에 잡는 기구인지 그 전에 쓰는 기구인지를 가다보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알데하이드는 산화되어 카복실산이 되기 쉽습니다. 그 말은 상대를 환원시키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질로 검출합니다. 펠린 용액의 파란 골이 있까 이온이 환원되어 붉은 산화골이 일가 앙금이 됩니다. 파란 용액에 붉은 앙금이 생기면 알데하이드입니다. 토넨스 시약도 같은 원리입니다. 은 이온이 은으로 환원되어 시험관 벽에 은거울이 생깁니다. 밀론 시약은 단백질의 티로신을, 비토와 리버만 시약은 페놀류를 봅니다. 알데하이드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고체가 녹는 속도는 표면적과 젖는 정도와 온도로 달라집니다. 잘게 부수고 저어주고 데우면 빨리 녹습니다. 그런데 압력은 기체가 낄 때만 듣습니다. 고체와 액체는 눌러도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고체가 액체에 녹을 때는 부피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왜 샤틀리에로 봐도 압력이 밀어줄 방향이 없습니다. 탄산음료가 눌러야 녹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고체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예슬러 시약은 아이오디나순과 아이오디나 칼륨을 합쳐 만든 착염에 수산화 칼륨을 넣어 알칼리성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오디나 칼륨과 아이오딘 화순과 수산화 칼륨 셋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호탄소 아이오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오디나 이온과는 다른 물질입니다. 이 시약은 아주 적은 암모니아에도 노란 갈색을 냅니다. 수질 검사에서 암모니아성 질소를 재는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나트륨은 물과 세차게 반응해 수소를 내며 불이 붙습니다. 알코올에도 히드록시기가 있어 마찬가지로 반응합니다. 그냥 공기 중에 두어도 산소와 수증기의 표면이 삭습니다. 공기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반응하지 않으면서 공기를 막아주는 파라핀유나 석유 속에 담가둡니다. 이산화탄소도 안 됩니다. 나트륨은 이산화탄소 속에서도 타기 때문에 보관은 물론 소화에도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파노멜은 염화제일순의 옛 이름입니다. 가뭄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극의 이름이 거기서 왔습니다. 안쪽부터 금속수은 그 위에 염화제일순 반죽, 그리고 포화 염화칼륨 용액이 채워져 있습니다. 염화칼륨을 포화로 두면 염화이온 농도가 늘 일정해집니다. 그래야 전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25도에서 표준 수소 전극에 대해 플러스 0.244V입니다. 이 값을 기준 삼아 다른 전극의 전위를 잽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광전진배광과 광다이오드와 광다이오드 모두 빛의 세기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부품입니다. 그런 부품이 들어가는 자리가 건출부입니다. 측광부라고도 합니다.
광원부는 빛을 내는 램프가 있는 곳이고 파장 선택부는 그 가운데 한 파장을 고르는 곳입니다. 광다이오드 어레이는 다이오드를 줄지어 노와 여러 파장을 한 번에 잽니다. 스펙트럼 전체를 순식간에 얻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두 전극을 담그고 직류 전압을 걸면 금속 이온이 환원되어 음극에 달라붙습니다. 그 붙은 무게를 재면 시료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해 분석입니다. 전해 증량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전기로 모으는 것과 저울로 재는 것이 합쳐진 방법입니다. 표준 용액 없이도 절대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색 분석과 분광 분석은 빛으로 재고 보통의 중량 분석은 침전을 걸러 말려잽니다.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보물이 넓이만으로는 양을 알 수 없습니다. 농도를 아는 표준 용액으로 검정 곡선을 그려야 비로소 양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표준 용액을 조제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 본체와 기록계를 준비하고 측정합니다. 표준 물질은 미리 말려두고 정확히 달아야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먼저 시작합니다. 4번은 분석 그 자체이므로 가장 나중입니다. 무엇이 준비이고 무엇이 본 작업인지 갈라보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흑관도는 투과도의 역수에 상용로그를 취한 합시입니다. 50%는 소수로 0.5이고 그 역수는 2입니다. 2의 상용로그는 약 0.3입니다. 자주 나오는 값이라 외워두면 좋습니다. 2의 로그는 0.301, 3의 로그는 0.477. 이 둘만 알면 어지간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속 비는 급등 안에는 비활성 기체를 낮은 압력으로 채웁니다. 이 기체가 이온이 되어 음극에 부딪혀야 금속 원자가 튀어나옵니다. 네온과 아르곤과 헬륨은 모두 영족이라 음극 금속이나 유리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소는 반응성이 크고 불이 붙습니다. 램프 안에 채울 수 없습니다. 충전기체 자신이 내는 스펙트럼선이 제 원소의 파장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소마다 이온이나 아르곤을 골랐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성분마다 관을 빠져나오는 빠르기가 다릅니다. 그 이동 속도의 차이로 갈라집니다. 정지상에 잘 붙거나 잘 녹아드는 성분은 자주 붙들려 늦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 시간 차이가 크로마토그램에서 봉우리의 자리로 나타납니다. 부피나 온도나 농도의 차이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 안에서 얼마나 오래 붙들리느냐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IR은 인프라, 매드의 줄임말입니다. 인프라는 아래라는 뜻이니 붉은 빛 바깥쪽, 곧 적외선입니다. UV는 울트라 바이올렛으로 보라색 너머라는 뜻입니다. 자외선입니다. 적외선과 정반대 쪽입니다. VIS는 비접을, 곧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입니다. 엑스레이는 자외선보다도 훨씬 짧은 X선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4번 문제입니다. 봉우리의 넓이가 그 성분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점량 분석에는 면적을 씁니다. 조건이 조금 달라져 봉우리가 옆으로 퍼지면 높이는 낮아지지만 넓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넓이가 더 믿을 만합니다. 높이도 쓰기는 하지만 봉우리가 적고 모양이 고를 때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면적입니다. 머무름 시간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정성에 쓰고 크로마토그램의 무게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5번 문제입니다. 거름 종이의 셀룰로스 섬유는 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물이 정지상 노릇을 합니다. 종이 자체가 정지상이 아닙니다. 붙들린 물과 흘러가는 전기역매 사이에 물질이 나뉘어 녹음으로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종이는 물을 붙드는 지지체일 뿐입니다. 이것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값싸고 손쉬워 색소 분리 같은 실습에 널리 씁니다. 각막 크로마토그래피는 유리판에 흡착제를 편 것이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관을 씁니다. 거름 종이를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6번 문제입니다. 고체 가루를 그대로 두면 빛이 알갱이에 부딪혀 흩어지고 통과하지 못합니다. 브로민 흑칼륨은 적외선을 거의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 노릇을 합니다. 시료를 브로민 흑칼륨 가루와 잘 섞어 높은 압력으로 누르면 투명한 얇은 원판이 됩니다. 이것을 펠릿이라 합니다.
물에 녹이면 물 자체의 OH 흡수가 넓게 나타나 시료의 봉우리를 다 가려버립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7번 문제입니다. 유지는 무극성이라 물에는 녹지 않고 헥세인이나 에테르 같은 무극성 용매에 녹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매는 대부분 끓는 점이 낮고 증기가 잘 생겨 물이 잘 붙습니다. 인화성 물질입니다. 헥세인의 인화점은 영하 22도, 에테르는 영하 45도입니다. 상온에서 이미 불붙을 증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출할 때는 불꽃으로 직접 데우지 않고 수조로 데웁니다. 환기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발화성 위험물은 불씨가 없어도 공기와 닿아 저절로 타거나 물과 반응해 불붙는 기체를 내는 물질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물과 만나면 수소를 내며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석유 속에 담가둡니다. 황과 인도 발화성입니다. 특히 황리는 공기 중에서 저절로 타올라 물속에 보관합니다. 수소와 아세톤과 에탄올과 메틸에테르 그리고 등유와 아크릴산은 불씨가 있어야 타는 인화성이고 질산암모늄과 니트로셀룰로스와 피크릴산은 폭발성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59번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흐르는 물로 넉넉히 씻습니다. 산을 씻어내는 동시에 반응열도 식힙니다. 그 다음 남은 산을 약한 염기로 중화합니다.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이 그 자리에 씁니다. 탄산수소나트륨은 아주 약한 염기라 살갗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중화합니다. 베이킹소다가 그것입니다. 수산화나트륨과 탄산나트륨은 염기성이 세서 오히려 살갗을 상하게 합니다. 암모니아수도 자극이 셉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질산이 피부에 묻으면 단백질과 반응해 노랗게 변하며 화산을 입힙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진한 황산은 공기 중 수분을 아주 세게 빨아들입니다. 흡수하지 않는다고 한나번은 틀렸습니다. 바로 그 성질 때문에 데시케이터의 흡습제로 씁니다. 쓸 수 없다고 한 답원도 틀렸습니다. 황산은 물과 만나면 세차게 끓어킬 수 있습니다. 보안경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61번 문제입니다. 눈에 산이 들어가면 첫바로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씻습니다. 눈을 뜨고 눈꺼풀 안쪽까지 씻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남은 산을 아주 약한 염기로 중화합니다. 묽은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을 씁니다. 탄산수소나트륨은 아주 약한 염기라 눈에 써도 됩니다. 수산화나트륨이나 나트륨 용액은 눈을 상하게 합니다. 메틸알코올은 눈에 쓰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시신점을 상하게 해 실명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